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시댁 식구들의 악랄한 모습을 고백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시댁 식구들로 인해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때 생각을 하면 눈물이 흐를 만큼 저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그 시간들을 당당하게 견뎌내고 시댁 식구들에게 사이다를 날려줬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 일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이곳에서 전부 말해보려고 해요. 저는 외동딸이라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부모님은 제 말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주려고 노력하셨죠. 아마 형제가 있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저를 걱정하셨던 모양이에요. 부모님은 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많이 노력하셨죠. 특히 엄마와 저는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로 말 못할 고민들을 엄마에게 털어놓았죠. 그래서 그런지 엄마와는 친구처럼 허물없는 사이였죠. 그런 모습을 다른 친구들도 많이 부러워했어요. 저도 곁에 엄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됐죠. 그렇게 제 성장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엄마였죠. 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의 힘을 받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게 되었죠. 처음 하는 사회생활은 아주 힘들더군요. 좀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손을 잡아주는 건 저희 가족들이었어요. 가족들이 있어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죠. 그렇게 일에 찌들어 바쁘게 살아가다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절 위해 뭐든 해줄 것처럼 굴었어요. 전 남편의 헌신적인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는 부부가 되었어요. 연애한 시간이 짧지 않은데 결혼을 하고 보니 연애했던 2년의 시간이 좀 짧게 느껴지더군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은 가정에 충실할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친정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죠. 전 저희 부모님처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과 아이를 갖는 것을 상의하게 됐죠. 저희 부부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자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임신이 힘들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은 몸에 문제는 없으니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보자고 하더군요. 그러다 드디어 기다리던 아이를 갖게 되었죠. 저는 임신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어요.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앞으로 아빠가 된다는 생각을 하니 심정이 복잡한가 보다 그 정도로 생각했죠. 부모님은 곧바로 집으로 찾아와 저에게 축하 인사를 해주었어요. 엄마와 아버지를 보니 남편에게 서운했던 감정이 싹 사라졌죠. 그땐 마냥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일어났죠. 저는 아이를 가진 후 엄청 예민해졌어요. 임신 초기인데 몸이 너무 힘들었죠. 진지하게 퇴사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 어떻게든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도 들었죠.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 한 소리 하시더군요. 너 혹시 회사 그만둘 건 아니지? 우리 때는 아이 낳고 바로 일했다. 혹여나 회사 그만둘 생각하지 마. 요즘은 혼자 벌어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시대니까. 알았지? 네, 어머님.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결혼할 때부터 같이 일한다는 생각하고 있었고요. 근데
요즘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프네요. 임산부들은 다 그래. 네가 너무 예민한 거다. 그리고 네 정신이 너무 나약한 거야. 자꾸 힘들다 느끼면 더 힘든 거야. 알겠어? 네, 어머님. 저 일하고 있어서 전화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이만 전화 끊을게요. 힘들다고 퇴근하고 집에 누워있을 생각 말고 몸을 움직여야 한다. 또 네 남편한테 다 시킬 생각하지 말아라. 알았어? 저는 그런 시어머니 태도에 화가 났지만 아이를 위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제가 예민할 수도 있겠지만 그땐 정말 몸이 아프고 서러웠거든요. 임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고 훨씬 아픈 걸 포기해야 하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배가 부르고 저는 퇴근 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누워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근데 남편은 맨날 늦게 들어오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더군요. 어느 날은 혼자 집에서 끙끙거리며 누워있는데 너무 서럽더군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이었죠. 전 화가 나 그날 저녁 짐을 싸 친정으로 갔어요. 엄마는 제 모습을 보더니 놀라시더군요. 저는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을 훔쳤죠. 그래도 엄마가 있으니 편안하더군요. 아무것도 못 먹을 만큼 힘들었지만 엄마가 음식을 해주면 또 밥이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친정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배가 점점 나오면서 이걸 혼자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제 좀 쉬는 게 어때? 엄마랑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아이 낳을 때까지 잠깐 쉬자. 너 결혼 전에도 한 번도 안 쉬고 내내 일했잖아. 엄마, 내가 유난 떠는 걸까? 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 괜찮아.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네 탓을 해. 걱정하지 말고 아이 낳을 때까지 좀 쉬어. 엄마, 나는 결혼해서도 엄마한테 걱정만 끼치네. 미안해, 엄마. 결혼하면 엄마한테 든든한 딸이 되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마. 엄마는 네가 이렇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저는 엄마와 아버지의 도움으로 결국 퇴사를 결심하게 됐어요. 우선 몸을 추스르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죠. 더 이상 몸을 혹사할 수 없었어요. 더 견디고 싶었지만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왔죠. 남편에게 퇴사를 했다고 하니 남편은 왜 자기한테 상의도 없이 퇴사를 하냐며 난리치더군요. 근데 전 남편한테 여러 번 힘들다고 말했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다 그런 거라며 시어머니와 똑같은 말을 했었죠. 너 기어코 퇴사를 했냐? 아니 그 좋은 회사를 왜 퇴사해? 너 정말 내 말을 뭘로 들은 거야? 어머님, 저도 퇴사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제일 힘든 건 저라고요. 아이 낳고 다시 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네가 그렇게 마음대로 퇴사해버리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너 출산할 때까지 친정에 있겠다고 했다며? 그럼 누가 우리 아들 밥을 챙겨줘?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그 정도는 남편이 챙겨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임신했다고 유난이란 유난은 다 떠네. 난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다. 너만 아이 낳냐? 다 임신하고 출산하는 건데 너는 너 혼자만 하는 것처럼 유난 떨더라. 저는 퇴사를 해서도 마음껏 쉴 수 없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시어머니에게 이런 전화를 받아야 했거든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눈물이 흐를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어느 날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몸을 일으키려 힘을 줬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없어요.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죠.
엄마는 제 옆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불안함에 엄마를 불렀지만 엄마는 고개를 못 들고 울기만 하셨어요. 전 그날 결국 유산했어요. 쓰러진 저를 발견한 엄마가 병원으로 빠르게 옮겼지만 결국 아이는 제 품에 안을 수 없었죠. 저는 그날 엄청난 상실감을 느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그런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시댁 식구들의 태도였어요. 남편은 퇴근 후에 병원으로 와 저에게 말하더군요. 당신은 당분간 친정에서 더 머무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머니가 당신 보면 더 속상해 하실 거야. 어머니도 충격 많이 받으셨어. 그럼 나는 집에도 가지 말고 계속 여기 있으라는 거야? 당신은 내 걱정 안 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이를 못 지킨 건 당신이잖아. 여기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난 이만 갈 테니까 몸조리 잘해. 남편은 매몰차게 떠나더군요. 전 많은 눈물만 흘렸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러니 정말 아이가 잘못된 게 내 탓인가 싶더라고요. 그날부터 전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밥도 먹고 싶지 않았죠.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세상에 나오기만을 기다렸을 텐데 엄마라는 인간이 아이도 못 지켰으니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런 제 곁을 지켜주는 건 역시 부모님이었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서진아, 네 마음 잘 알아. 근데 이건 누구의 탓이 아니야.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만 네가 마음을 잘 추슬러야 아이도 보내줄 수 있어. 엄마, 나 어떡해?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엄마. 괜찮아. 엄마가 미안해. 넌 아무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너는 자책하지 마. 알았지? 그때 엄마에게 괜찮다고 말해줬어야 했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엄마의 말대로 누구의 잘못이 아닌데 제가 힘들다고 엄마가 고통받는 건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아이를 잃은 후 제 삶은 많이 변했죠. 저는 우선 시댁과 인연을 끊었어요. 남편과도 당장 정리하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저는 그때 그저 버티며 살았던 것 같아요. 밤에 자려고 눈을 감으면 이 지독한 고통이 계속될까 두려웠죠. 그럴 땐 정말 사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시간은 가더군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몸소 체감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 정말 그 고통이 서서히 줄어들더군요. 남편과 사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지만 저는 이전보다 더 좋은 회사에 입사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에 몰입하니 이전보다 상태가 훨씬 좋아졌죠. 그렇게 시댁과 연을 끊고 산 지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죠. 언니 잘 있어요? 그날 이후로 언니 안부 내내 물어보고 싶었는데 많이 힘들었죠? 이미 몇 년이 지난 일을 이제 왜 안부를 묻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힘들 때 이런 전화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언니 미안해요. 나는 언니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차마 연락을 못한 거예요. 됐어요. 아가씨 사과받고 싶지 않아요. 나도 그날로 시댁 식구들 얼굴 안 보고 살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언니, 우리 가족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엄마 암 치료 받고 있는 거 알아요? 언니한테 말은 안 했지만 엄마도 그날 이후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어머님이 암이라고요? 남편은 나한테 그런 말 안 했는데? 오빠가 언니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인연 끊고 사는 마당에 엄마 아픈 거 말해서 뭐 하냐면서요. 근데 언니, 지금 우리 상황이 좀 힘들어요. 치료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언니 상황 괜찮으면 우리 엄마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아가씨, 결국 나한테 돈 달라고 전화한 거군요. 어쩐지 몇 년을 연락 한 번 안 하더니. 언니, 내가 미안해요. 근데 내가 얼마나 급했으면 언니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나도 언니한테 죄진 게 많아서 언니한테는 이런 부탁 안 하려고 했다고요. 아가씨, 아이 잃고 어머님이랑 남편이 저한테 가장 먼저 한 말이 뭔 줄 알아요? 아이가 잘못된 게 다 내 탓이라고 했어요. 평소에 나한테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그런 말부터 했다고요. 그런데 내가 어머님을 도울 수 있겠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언니 마음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요. 근데 이런 부탁을 할 사람이 언니밖에 없어요. 당장 이번 달 치료비도 없어서 병원도 못 가게 생겼다니까요. 신우이의 부탁에 잠깐 흔들렸지만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다니 신경이 쓰였죠.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시어머니의 상태를 물어보니 남편은 그제야 제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술술 말하더군요. 사실 어머니가 꽤 오래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었어. 당장은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치료를 꾸준히 못 받으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하더라. 여보,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당신이 좀 도와줘, 응? 내가 힘들 땐 모른 척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태도를 바꿀 수 있어? 여보, 나도 그때 반성 많이 했어. 나도 많이 힘들었다고. 근데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티를 낼 수 없었던 거야.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당신이랑 어머님이 그때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난 당신 어머님 도와주고 싶은 마음 없어.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은 어머니 마음 모르잖아. 어머니도 그때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그때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 나한테 다 나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한 건 어머님이랑 당신이야. 여보,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나도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래. 이번 달 병원비만이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나도 당신한테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당신이 도와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그래. 나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안 그래? 내가 시댁 식구들을 꼭 도와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 어머님이 나한테 한 짓만 생각하면 단번에 안 된다고 하고 싶은데 내가 물은 사람이라 고민은 해볼게. 여보, 가족끼리 무슨 고민을 해. 그냥 좀 도와주면 안 돼? 어머니가 아픈데 고민한다는 소리가 나와? 당신은 진짜 양심도 없구나. 가족이라고? 그 가족이 내가 힘들 때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야. 당신 이러는 거 보니까 나도 더 이상 할 말 없다. 난 돈 한 푼도 못 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런 게 어딨어. 당신 고민해본다고 했잖아. 어?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줘. 제발. 저는 남편을 외면했어요. 잠깐 흔들린 제가 미웠죠. 그래도 남편이라고 걱정한 제가 바보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단호하게 끊어내기도 잠시, 신우이의 연락에 저는 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신우이는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전화를 해오더군요.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죠. 언니, 우리 가족인데 한 번만 도와줘요. 엄마가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언니도 그건 마음 불편할 거려? 아가씨,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이미 시어머니한테 남은 미련도 없어요. 너무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엄마 생신인데. 언니 그날 이후로 엄마 생신 한 번도 안 챙긴 거 알아요?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살 거예요? 언니, 평생 우리 엄마 얼굴 안 보고 살 거냐고요. 신우이는 울먹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죠. 저는 신우이의 말에 고민이 많아졌어요.
몇 년을 얼굴을 안 보고 살았지만 아직 가족으로 묶여있는 사이니 아예 외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죠. 미우나 고우나 아직 가족인데 이렇게 계속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이번 기회로 시어머니와 관계를 회복해보자고 마음먹었죠. 사이가 좋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살진 않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끔 얼굴을 보면서 안부를 묻는 사이까지 회복하고 싶었죠. 저는 그래도 시댁 식구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봉투에 병원비 겸 시어머니 생신 선물로 200만 원을 넣어서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은 도와달라고 난리칠 때는 언제고 약간 떨떠름한 얼굴로 봉투를 받더라고요. 당신이 도와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준비한 건데 무슨 문제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아니, 당신이 돈 안 준다고 난리쳤잖아. 근데 갑자기 돈을 주는 게 좀 신기해서. 그래도 고마워.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 아프신데 모른 척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당신이 어머님한테 잘 전해드려. 알았어. 어머니한테 당신이 준 이 봉투 잘 전해드릴게. 남편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지만 저는 그동안 남편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죠.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지 않더군요. 남편은 제가 보낸 돈 봉투를 다시 들고 왔어요. 내가 어머님 드린 돈 봉투 아니야? 근데 그걸 왜 당신이 들고 있어? 어머님한테 안 드렸어? 우리 엄만 돈 욕심 없으셔. 네가 못된 거지. 어머니가 이딴 돈 필요 없대. 이제 와서 이런 걸 주면 내 마음이 풀릴 것 같냐고 하시더라. 뭐? 어머님이 그러셨다고?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아프다고 돈을 주는 게 당연한 일이야? 나도 큰맘 먹고 드린 건데 어머님은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어? 꼴랑 200만 원 주면서 어머니랑 사이가 좋아지길 바란 거 아니지? 당신 지금껏 한 행동을 생각하면 이 정도 돈으로 어림도 없어. 뭐라고? 당신 뭐 잘못 먹었어? 갑자기 왜 이래? 며칠 전에 나한테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한 사람 맞아? 어머니 당신한테 단단히 화나셨으니까 당신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런 돈으로 어머니랑 사이 풀려고 하지 마. 전 제 진심이 무시당한 것 같아 억울함과 분노를 느꼈어요. 남편은 며칠 전과 다르게 너무 당당한 태도로 테이블에 제가 준 봉투를 휙 던지더군요. 돈이 필요하다며 빌 땐 언제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의심이 싹 틀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러나 싶었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남편은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 봤던 그 간절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꼭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무언가 대단한 해결책을 가져온 것 마냥 기세등등해 보였죠. 당신, 이 돈 꼭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어?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데? 어머님이 내가 준 돈이라고 받기 싫다고 하신 거야? 그래, 당신한테 이런 돈 받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돈으로 때울 생각하지 말고 정식으로 어머니 찾아뵙고 사과해. 내가 어머님한테 사과를 하라고? 내가 왜 어머님한테 사과를 해야 해?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이 어머니 힘들게 했잖아. 그럼 진짜 돈만 주고 이렇게 끝내려고 했어? 남편의 말과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뭔가 이상한 걸 느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편과 시누이는 저에게 간절하게 돈을 요구했어요. 둘 다 여유가 없어 보였고 간절해 보였죠. 신우는 통화를 하면서 매일 울었죠.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그새 돈이 생긴 건가 싶었죠. 제가 어머님께 드린 2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행동은 의심 가는 게 아주 많았어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전 남편 몰래 남편이 자주 이용하는 통장도 확인해 봤어요. 이전에 계속 이 통장만 써서 내역이 가득한데
몇 개월 전부터 돈이 나가는 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월 전엔 시어머니 병원에서 돈을 쓴 기록이 있는데 최근엔 그런 게 다 사라지고 통장이 깨끗했죠. 저는 도저히 의심을 지울 수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행동이 너무 수상했거든요. 통장을 확인하고 나니 의심은 점점 더 커졌죠. 그래도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무 증거 없이 남편에게 따져 묻기도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고민을 하다가 친한 언니한테 넌지시 이 상황을 말했는데 언니는 정색하면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그냥 뒀어? 이거 냄새가 좀 안 좋다. 남편이 네 부모님한테 벌써 돈을 요구한 걸지도 몰라. 그렇지 않은 이상 이렇게 하루아침에 태도가 바뀌는 게 말이 돼? 설마 우리 부모님한테 돈을 요구했다고? 남편이 그럴 사람은 아닌데? 병원비가 필요한데 뭘 못하겠어. 분명 너한테 큰 소리를 치고 싶은데 돈 때문에 꾹 참고 그 돈 받았을 거야. 근데 필요한 돈이 들어왔으니 돈을 다시 돌려주겠지. 언니 말 들으니까 확실히 좀 이상하다. 나도 더 알아볼까 했는데 더 알아볼 길이 없어서 그냥 뒀거든. 엄마한테 대뜸 가서 나한테 숨기는 거 있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핸드폰을 좀 찾아봐. 거기에 기록이 남아있을 거야. 돈 달라고 했으면 연락을 했을 거 아니야. 설마 그것까지 싹 다 지웠겠어? 저는 언니의 말을 듣고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죠. 퇴근하고 들어와 남편이 잠들기만을 기다렸어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의문을 풀려면 결국 핸드폰을 확인하는 방법밖엔 없었죠. 저는 남편이 잠들길 기다렸어요. 마침내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근데 그곳엔 제가 예상하지도 못할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남편이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인 줄을 꿈에도 몰랐거든요. 남편이랑 이혼하지 않은 건 그나마 남편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결혼하고 다정함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를 배신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에서 제 남편은 제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파렴치한 인간이었죠. 남편 휴대폰에서 친정엄마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남편은 엄마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최근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저에게 돈을 요구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더군요. 저는 입을 틀어막은 채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자는 남편을 깨워 뺨이라도 올려붙이고 싶었죠. 숨이 턱 막히더군요. 이 문자를 받았을 엄마를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내용을 쭉 확인해보니 엄마는 대략 6개월 전부터 시어머니에게 돈을 보낸 모양이더군요. 시어머니가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 남편이 엄마에게 연락해 돈을 더 뜯는 시기였죠.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남편을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건 남편은 저도 모자라 아이까지 들먹이면서 엄마를 협박하고 있었더라고요. 화가 나 견딜 수 없었죠.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화를 느껴본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은 남편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데 당장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원망스러웠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차올랐어요. 그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 더 마음이 아팠죠. 장모님, 어머니가 아내 유산 소식에 충격을 많이 받으셨던 거 잘 아시죠? 안 그래도 암 때문에 치료를 받는 중이었는데 유산 이후 몸이 더 악화되셨어요. 장모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겠어요? 아내랑 장모님 잘못이잖아요. 이서방,
나도 그건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이렇게 계속 돈을 요구하면 나도 감당하기 힘들어. 그럼 어쩔 수 없죠. 아내한테 돈을 요구할 수밖에. 장모님, 잊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 몸 더 안 좋아지신 건 장모님이랑 아내 탓도 있어요. 이서방, 자네 왜 이렇게 많이 변했나? 자네 이러지 않았잖아. 사부인이 아파서 지금 자네가 많이 힘든 거 알아. 하지만 나한테 이러는 거 우리 윤정이가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장모님 잊으셨어요? 장모님이 미안하다고 저희 어머니 병원비 책임지겠다고 하셨잖아요. 나도 처음엔 사부인 돕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어. 근데 자네가 이러는 거 나한테 너무한 거야. 계속 돈을 요구하면 나는 어떡해? 응? 엄마의 문자를 보니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시댁에 돈을 보냈을지 짐작할 수도 없었죠. 아이를 잃던 날 다 엄마 잘못이라며 자책하던 엄마의 목소리가 내내 귓가를 맴돌았어요. 화가 나 견딜 수 없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런 식으로 엄마에게 병원비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죠.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까지 파렴치한 인간들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방에 틀어박혀 하염없이 울었어요. 엄마에게 미안해 견딜 수 없었죠. 이렇게 못난 딸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못난 딸이 된 것만 같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하염없이 울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이렇게 울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죠. 이대로 시댁의 만행을 눈감아줄 수 없었어요. 당연한 듯이 엄마에게 돈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건 명백한 갈취잖아요. 엄마는 협박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돈을 주고 있었던 거고요. 저는 절대로 이대로 시댁에 돈을 뺏길 수 없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돈을 다 찾아오겠다고 마음먹었죠. 엄마가 지금까지 열심히 모은 돈을 그런 인간들에게 뺏길 수 없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는 당장 차를 몰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엄마는 밤늦게 얼굴을 부어서 온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딸, 이게 무슨 일이야? 너 혹시 울었어? 무슨 일인데 말을 해봐, 응? 엄마, 나 남편 핸드폰 다 확인하고 왔어. 엄마, 시댁에 돈 보내고 있었어? 너도 결국 알게 됐구나. 나는 처음에 그냥 좋은 마음으로 사부인 도우려고 돈 보냈던 거야. 근데 이렇게 계속 돈을 요구할지 몰랐어. 엄마 왜 그랬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그걸 그 인간들한테 줘. 나는 네가 힘들까 봐 그랬어. 안 그래도 아이 잃고 시댁에 눈치 볼 텐데 그 돈이라도 보내면 사부인이 너 잘 봐줄까 싶어서. 엄마, 내가 그 문자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 줄 알아?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엄마가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나는 네가 힘들지 않았으면 했어. 내가 잘 돌봐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싶기도 하고.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 그리고 나 괜찮아. 내가 그 돈 다 찾아줄 테니까 엄마 핸드폰 나한테 줘. 어머님이랑 남편이랑 통화하고 메시지 보낸 거 다 가지고 있지? 엄마 대체 얼마씩 시댁에 보내고 있었던 거야? 매달 200만 원씩 보냈어. 이 서방이 중간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조금씩 돈을 더 보냈고. 그랬구나. 나는 지금껏 그런 것도 모르고. 미안해, 엄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인간들 가만 안 둘 테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마. 알았지? 엄마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엄마가 잘했으면 네가 시댁에서 고생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엄마 잘못 없다니까?
잘못한 건 엄마랑 내가 아니라 시댁 식구들이야. 엄마를 이렇게 만든 게 그 인간들이라고. 엄마가 나약해진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치밀더군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인간들에게 시달렸으면 당당하고 강하던 엄마가 이렇게 작아지셨는지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이럴수록 저는 더 독해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꼭 복수의 본때를 보여주자 마음먹었어요. 이렇게 제가 물러나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저는 엄마 휴대폰에 남겨진 메시지와 통화한 음성을 하나하나 다 확인했어요. 다행히 그 증거들은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그 증거들을 다 모아서 다음날 아침 눈 뜨자마자 변호사를 찾아다녔어요. 임신부터 시어머니에게 당한 내용과 엄마의 메시지 등등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전부 가져갔죠.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변호사를 찾아다녔어요. 여러 변호사를 만나고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본 결과 확실한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겠다는 말을 듣게 됐죠. 저는 망설임 없이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저의 승리를 확신했죠. 그리고 진작에 했어야 할 이혼 소송까지 모두 해버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마치고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으로 가는 내내 어찌나 심장이 뛰는지 분노가 차올라 주체하기 힘들었죠. 남편에게는 시댁으로 오라는 문자를 남겨놓은 채였죠. 시댁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니 남편은 태어난 얼굴로 저에게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 뻔뻔한 얼굴에 찬물이라도 뿌려주고 싶었지만 간신히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누굴 만나고 왔는지 아세요? 저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뭐? 변호사? 갑자기 무슨 변호사를 만나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오랜만에 만난 시어머니 앞에서 대뜸 변호사 이야기부터 꺼내는 거냐? 우선 인사부터 해야 할 거 아니야. 인사는 못 해드리겠는데요? 어머님은 제가 내미는 손을 뿌리치셨어요. 그런 어머니한테 제가 왜 예의를 갖춰드려야 하는 거죠? 이게 오랜만에 봤더니 더 싸가지가 없어졌네? 너 시어머니한테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님, 제가 보낸 돈은 돌려주시면서 왜 제 친정엄마 돈은 받으셨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받으셨던데요? 제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이 동시에 사색이 되더군요. 제가 이 사실을 절대 알 수 없다고 생각했던 눈치더군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더니 뻔뻔하게 다시 입을 열더라고요. 당연히 내가 그 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우리 손주를 못 지켰잖아. 그래서 내가 더 아픈 거다. 당연히 사부인이 책임을 져야지.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그런 어이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이를 유산한 게 오로지 제 탓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저 못살게 군 어머님 잘못이 가장 크다고요. 뭐라고? 너 시어머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다.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사부인한테 돈 좀 달라고 했다고 시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냐? 어머님, 왜 엄마랑 제 탓만 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유산한 건 어머님 때문이에요. 임신한 저를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이제 와서 다 제 탓이라고요? 아니, 이게 정말 지금 아픈 시어머니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정말 개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랑 지금 해보자는 거냐? 제가 변호사 만나고 왔다고 했죠? 저 이미 변호사한테 다 확답 듣고 왔어요. 어머님이 저희 엄마한테 뺏은 그 돈 다 돌려받을 거예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부인이 이미 나한테 준 돈을 네가 무슨 수로 돌려받아? 그러게요. 그게 다 되던데요? 협박받아서 돈 준 거 증거도 너무 명확해서 어렵지 않겠던데요?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무슨 협박을 했다고 그래?
나는 그냥 아파서 사부인한테 도움을 청한 것뿐이야. 아니요. 어머님은 저랑 아이를 핑계로 엄마를 괴롭히셨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계시는지 어머님이 아세요?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없다. 아픈 사람한테 너 이러는 거 아니야? 천벌 받는다고. 어머님, 천벌은 어머님이 받는 거죠. 제가 질싸움을 시작했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여길 왔을까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 한 명만 만나고 왔을까요? 저 그 돈 받아낼 때까지 소송할 거예요.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아들, 뭐라고 말 좀 해봐. 이거 아니잖아.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뭔 돈을 받아낸다는 거냐? 시어머니는 끝까지 뻔뻔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더군요. 그 모습에 치가 떨릴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시종일관 당당해 보였어요. 제가 그렇게 돈을 돌려받는다고 큰 소리를 쳐도 마치 처음부터 그 돈이 자신의 돈이었던 것처럼 태연해 보였죠. 상황을 파악을 먼저 끝낸 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제 앞에 바로 무릎을 꿇더군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죠.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저에게 두 손을 모아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선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사실 어머니가 장모님한테 돈을 받고 있는지도 몰랐어. 당신이 못 믿는다고 하면 내 통장 내역 다 보여줄 수 있어. 그게 뭐가 중요해? 당신도 우리 엄마 협박해서 돈 뜯어낸 게 중요하지. 설마 통화 내용이랑 메시지 내용 다 있는데 발뺌할 생각은 아니지? 아니요, 여보. 나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한 거야. 어머니가 먼저 장모님한테 돈을 받고 있었다니까? 그걸 말릴 생각은 안 하고 같이 돈을 뜯을 생각을 한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여보, 사실 나는 어머니 다 나으면 장모님한테 그 돈 천천히 갚을 생각이었어. 지금 내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잠깐 돈 좀 쓰고 돌려드리려 했던 거야. 내가 당신이 보낸 문자를 다 확인하고 왔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변호사를 만난 것 같아? 여보, 내가 어머니 잘 설득해서 장모님한테 죄송하다고 인사드리러 갈게. 가족끼리 소송하고 이러는 거 진짜 아니잖아, 어? 아니? 이제 너랑 나 가족 아니야. 설마 이런 짓 하고 나랑 계속 살 생각했던 건 아니지?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이혼을 하겠다고? 여보, 지금 내 상황 몰라? 나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 당장 당신이랑 이혼하면 나 진짜 갈 곳이 없어,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평생 장모님한테 잘하면서 살게, 어? 당신 같은 사위 필요 없어. 당신, 지금 내 속이 어떤 줄 알아? 난 우리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집안이랑 결혼해서 이 꼴을 당해야 해? 그동안 나 속이면서 재미있었어? 내가 잠깐 뭐에 홀렸나 봐. 여보, 내 상황이 많이 힘들었던 거 알잖아. 장모님 찾아뵙고 내가 사죄 드릴 테니까 이혼 이야기만 하지 말아줘. 어? 내가 장모님한테 빌린 돈도 천천히 갚을게. 제발 여보. 아니,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고 우리 엄마한테 뜯어간 그 돈 다 받아낼 거야. 짜증나게 울면서 빌지 마. 난 죽어도 당신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장모님 장인어른 은혜도 모르고. 내가 정말 미안해. 여보, 나 살려줘. 어? 어머니 뭐 하세요? 이 사람한테 사과 안 하시고. 남편이 주저앉아 오열하자 그제야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개를 숙이시더군요. 억울해 보이는 얼굴을 보니 시어머니는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더 이상 볼 얼굴이 아니니까요.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이제 곧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길 테니까요. 내가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애원하는데 한 번만 용서해줘라. 나도 사부인께 돈 갚을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어머님,
어머님은 저희 엄마한테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가 놓고 미안하지 않으세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손주가 그렇게 돼서 본인이 아픈 거라고. 어머님이 무슨 자격으로 손주 타령을 하세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저 한 번이라도 보러 온 적 있으세요? 그러면서 본인 아프다고 돈을 달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너무 미안해.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대화로 풀자. 나는 당신이랑 더 하고 싶은 말 없어. 우리 엄마한테 돌려줄 돈이나 잘 준비해. 그리고 나 오늘 중으로 짐 챙겨서 집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여보, 이렇게 갑자기 이혼을 결정하는 게 어디 있어. 나한테 미리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내가 잘못했어. 어? 부부는 같이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야 진정한 부부 아니야? 너는 나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 너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왜 나한테 해달래? 전 미련 없이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뒤늦게 남편이 쫓아와 절 붙잡았지만 저는 매몰차게 남편을 떼어내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짐을 정리하는 데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캐리어 몇 개로 정리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지만 두려움은 없었어요. 저는 힘차게 캐리어를 끌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익숙한 문 앞에 서니 엄마가 반가운 얼굴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꼭 껴안고 그 자리에 서서 한참 울었어요. 이혼이 후회되고 남편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 과정에서 상처받았을 엄마가 걱정됐죠. 엄마가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살았던 제 자신이 미웠어요. 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저를 꽉 끌어안아 주셨죠. 그제야 안도감이 들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만행을 알게 된 이후 정말 심장이 터질 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근데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발 쭉 뻗고 자.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알았지? 고마워. 근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큰 짐을 줘서 어떡해? 큰 짐이라니. 언젠가 해야 할 일이었어. 엄마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도 마. 알았지? 엄마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희미하게 웃는 엄마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놓였죠. 그동안 왜 눈치를 못 챘을까 싶어요. 마음 편히 웃지도 못하는 엄마를 눈치채지 못한 제가 원망스럽더군요. 그래도 엄마가 저렇게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고 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는 그날을 끝으로 남편과 영원히 남이 되었죠. 남편은 이혼 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고립되기 시작했죠. 남편은 제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무너져 내렸어요. 더 이상 남편을 미워하는 것도 의미 없을 정도로 남편은 형편없는 사람이 됐죠. 시어머니는 엄마에게 돈을 돌려준 뒤 병세가 더 안 좋아져 어려운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병원비가 나간다는데 그 돈을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남편과 시누이가 번갈아 가며 저에게 전화를 해왔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가 지금 많이 안 좋아. 치료만 잘하면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데 치료비가 너무 비싸. 여보,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난 한 푼도 못 주니까. 여보, 당신 아니면 이런 부탁을 누구한테 하겠어. 나 한 번만 도와줘.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어? 나한테 이렇게 부탁해도 소용없어. 나는 당신 도와줄 마음 없으니까. 당신은 양심도 없어? 이런 부탁을 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당신이 나한테 진짜 미안하면 이런 전화를 하면 안 되지.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여보, 나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잖아, 어? 우리가 이혼한 지가 언젠데 여보래? 당신 번호 차단할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전화하지 마. 여보, 잠깐 끊지 마. 정말 내 번호 차단할 거 아니지? 여보, 차단할 거야. 혹시 다른 번호로 전화할 생각하지 마. 나도 그땐 진짜 안 참아. 알겠어? 저는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과의 연락을 전부 차단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에게서 해방이 되는 기분이었죠. 저는 그 후 모든 고통을 뒤로하고 친정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혼자 독립을 시작했어요. 집에서 회사도 멀지 않아서 출퇴근하기에 괜찮더라고요. 독립한 집은 친정과 가까워 부모님 얼굴을 자주 뵙고 있어요. 주말엔 항상 같이 외식을 하고 있죠. 부모님 얼굴을 자주 뵙다 보니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았죠. 이혼을 하기 전 제가 가졌던 가족은 진짜 가족이 아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은 가족끼리 희생을 하는 건 당연하다는 말이었죠. 정작 그들은 저에게 희생한 게 없더군요. 저는 이 사연을 통해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결혼을 하고 참 힘든 사건이 많았어요. 아이를 잃어도 보고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도 당해봤죠. 하지만 그때마다 절 일으켰던 건 저를 믿어주고 아껴줬던 부모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있는 한 저는 10번 넘어져도 10번을 일어설 수 있었죠. 여러분, 가족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존중하는 관계가 계속돼야 서로 힘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어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부디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저를 아껴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음 쓰며 살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부디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해요. 세상엔 여러분들이 그저 행복하기만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럼 제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며 사연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 긴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